첫 번째 경기 수원FC 대 전북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은중 감독 체제의 수원FC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보다 직접적인 전진 패스를 우선시하는 스타일이며 루앙과 안데르손이 전방에서 빠른 템포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나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간 간격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후방 전환 시 커버 범위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특히 측면에서 이용이 나서고 있는 우측 풀백 라인은 기동성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역습 시 전개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스 포획 감독의 전북은 4-3-3 전형을 활용해 중원부터 압박을 강화하는 운영을 가져가고 있고, 전진우는 최근 박스 바깥에서의 드리블과 전방 침투, 크로스 타이밍에서 탁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콤파뇨는 이를 연계받아 문전에서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고, 김진규는 탈압박과 전개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중원을 흔들어 놓는 동시에 후방에서 공을 운반하는 역할도 소화 중이다. 전북은 전진우와 김진규 중심으로 빠르고 정돈된 전개를 반복하며 기동력에서 밀리는 수원FC의 약점을 측면과 공간 침투를 통해 직접 공략할 수 있고, 경기 내내 체력과 압박 유지가 필요한 수원 입장에선 후반 들어 점점 흐름을 놓칠 가능성이 높고, 이 경기의 승부는 결국 스피드와 반응 속도 차이에서 갈릴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서울이랜드 대 경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이랜드는 기본적인 4-4-2 전형을 통해 라인 간격을 유지한 후 빠른 역습 전개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을 완성도 높게 수행하고 있고, 특히 에울레르는 중간에서 공을 잡고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간의 간격을 침착하게 파고들며 박스 안쪽에서 슈팅 혹은 키패스를 공급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아이데일과 조상준도 연계와 측면 지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특히 상대가 공간을 비운 순간을 정확히 공략하는 집중도가 높고, 김도균 감독의 조직적인 압박 구조 아래 라인 간격이 잘 유지되며 경남의 구조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경남은 4-2-3-1을 기반으로 볼 점유율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수비와 중원 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특히 수비진이 라인을 내리면 미드필더와의 협력 방어가 어려워지고 공격 전개 시에는 미드필더의 커버가 느려 상대에게 이성 공간을 내주는 치명적인 허점을 반복 중이며, 폰세카와 카릴의 개인 기량은 준수하지만 상대가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조직적으로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어렵고, 이의룡 감독이 수비 안정화를 위해 중원 배치를 조정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실전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이랜드는 에울레르의 날카로운 침투와 빠른 전환 전개로 경남의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경남은 수비 간격 유지를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결국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번 경기는 전술 균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이랜드의 승리가 유력하다. 세 번째 경기 천안시티즌 대 충북 청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태환 감독이 이끄는 천안시티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해 라인 간격 유지를 기반으로 제공권과 빠른 전개에 집중하는 팀이며, 퉁까라와 펠리페는 전방에서 타겟 역할과 공간 침투를 병행하며 이정엽은 중간 연결과 이선 연계에서 중요한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세컨볼 회수 이후 빠르게 전환해 찬스로 연결하는 구조에서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집중력도 높게 유지된다. 권오규 감독의 충북 청주는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전술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나 전체적인 템포와 압박 강도는 떨어지는 흐름이며, 서재원과 송창석은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포백과 미드라인 간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측면 플레이도 단조로운 구조로 인해 공격 루트가 제한되며 전방으로의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약점이 존재한다. 천안시티는 제공권과 전환 속도를 활용한 공격 구조가 잘 정돈되어 있으며, 충북 청주는 반격 대응과 간격 유지에서 여전히 구조적인 불안이 크고, 이번 경기는 전개 완성도와 조직력에서 앞선 천안시티가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며 홈 승리를 강하게 추천한다. 네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안산 그리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배성재 감독의 충남 아산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밀집과 수비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운영하는 전술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강민규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맡고 있으며 한교원과 아담은 이선에서 간헐적으로 박스 안진입을 시도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와 패턴 다양성이 부족하여 득점 기대값이 낮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수비적으로는 라인을 견고하게 유지하며 실점 억제 중심의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이관우 감독이 이끄는 안산은 3-4-3 전형을 기반으로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전개를 구사하지만 공격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고, 강수일과 사라이바는 빠른 발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계와 마무리 연결 지점에서 효율이 떨어지며 라파의 전개 연결도 매끄럽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수비에서는 파이브백 형태로 전환하며 공간 차단에는 능하나 전방 전개에서 창의성과 완성도가 부족한 흐름이다. 충남 아산과 안산은 모두 수비 간격 유지와 전술 응집력은 갖추고 있지만 공격 루트와 전개 완성도에서 명확한 제한을 드러내고 있고, 이번 경기는 실점 억제 중심 흐름이 우세하며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지고,
무승부를 주력으로 가져가길 추천한다. 다섯 번째 경기 부천FC 대 인천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영민 감독 체제의 부천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빠른 측면 전개와 세컨볼 전환에서 강한 전술적 응집력을 보여주는 팀이며 공민현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제공권 싸움에서 안정감을 주며 갈레고와 바사니는 양측면에서 속도감 있는 침투와 컷백 플레이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고 특히 수비 이후 반격으로 전환되는 타이밍과 템포 조율 능력이 안정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무고사, 제르소 중심의 전방 파괴력은 존재하나 수비 시 포백과 미드필더 간 거리 조절 실패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며 센터백 김건희와 박경섭 조합은 속도와 커버 타이밍에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측면 윙어들의 복귀 속도도 늦어 전체적으로 역습 차단이 어려운 구조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공격 전개 시에도 길어진 템포로 인해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부천은 세컨볼 회수, 제공권 활용, 측면 돌파 등 모든 공격 루트에서 실전 대응력이 뛰어난 전술 구조를 갖춘 팀이며 반면 인천은 수비 전환 지형과 뒷공간 커버 실패가 반복되며 결정적인 약점이 쉽게 드러나는 흐름이며 이번 경기는 부천이 경기 흐름을 확실히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